이한이십니다. 오늘 만들 가방은 요 에코백이에요. 에코백인데 저는 그린색으로, 아무래도 가을이다 보니까 그린색으로 무늬를 넣어줬고요. 한개 길뜨기와 짧은뜨기만을 이용해서 만든 가방이에요. 그래서 끈도 이렇게 같이 일체형으로 끈도 떠줬고요. 만들기 굉장히 쉬워요. 어렵지 않아요. 그리고 또 금방 뜰 수 있기 때문에 왕초보 분들도 따라 하시는데 무리 없을 거예요. 제가 이 실을 사용을 했는데요. 얀메이크에서 구매를 했어요.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금색이 섞여있는, 금사가 섞여있는 실인데 저는 그냥 이게 베이지색, 아무것도 안 섞인 베이지색인 줄 알고 샀는데 받아보니까 금색이 섞여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예쁠까?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떴는데 예쁜 것 같아요. 사실 반짝이 들어가는 가방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거 내가 들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뜨고 나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실도 얀메이크에서 같이 구매를 했어요. 원래는 얀스케치였는데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. 얀메이크에서 이 실과 이 실 둘 다 구매를 했고요. 얘 같은 경우에는 두 볼 정도 써줬어요. 두 볼 정도 써줬고 얘는 한 볼도 안 썼어요. 여기만 포인트로 넣다 보니까 한 볼에서 지금 조금 쓰고 이만큼이나 남았거든요. 그래서 얘를 썼는데 얘만 두 볼 정도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.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네, 그러면 여기서부터 떠보도록 할게요. 일단 원래대로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. 매듭 만드는 법이나 짧은뜨기 하는 법,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 기초 강의 영상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거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번에는 따로 길게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. 네, 매듭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. 만들어주시고 얘를 원래는 바짝 당겼잖아요. 이렇게 당겨서 매듭이 쫙 올라오도록 정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리를 안 할 거예요. 왜냐면 이 매듭을 코로 사용해 줄 거예요. 원래는 매듭이 코가 아니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이 매듭을 코로 사용을 해줄 거기 때문에 쭉 당기지 않고요. 방금 만들어준 이 매듭 사슬에 척후 표시를 해줄게요. 왜 이거를 척후로 사용하냐면 지금 사용하는 실이 두껍잖아요. 두껍기 때문에 매듭을 지어주면 나중에 돗바늘로 가방에 잘 숨겨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 매듭이 크기 때문에 튀어나와서 보기가 별로 안 예쁘거든요. 그래서 가방에 사용하는 실이 두껍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매듭을 코로 사용을 해줄게요.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코가 완성이 됐고요. 두 번째 코, 그다음에 세 번째 코, 이런 식으로 사슬을 25개까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 25개의 사슬을 만들어 줬고요. 여기서 조금 더 나는 넓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몇 개 더 사슬을 떠주셔도 돼요. 가지고 계신 실을 두께에 따라서 이 길이가 조금 다를 건데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을 더 떠주셔도 되고 적게 뜨셔도 되고 조정을 해주세요. 여기가 지금 마지막 25번째 코예요. 이 상태에서 저는 사슬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. 여기에 짧은뜨기를 하나 또 해줄게요. 짧은뜨기 하나,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은뜨기로 새로운 단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기둥사슬을 하나 올린 다음에 같은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 해준다고 했어요. 그래서 여기 옆에 보이는 요 기둥사슬, 요거는 코가 아니에요. 이거는 그냥 단을 시작하기 위한 위에서 하나 해준 거고요. 이 기둥사슬은 코로 치지 않고요. 같은 코에 떠줬던 요 짧은뜨기 코, 요게 첫 코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도 단수 표시를 하나 할게요. 지금 제 얘기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기초 강의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. 그래서 그거 먼저 한번 보고 오세요. 여기
이렇게 초코를 만들어 주었고요. 그 다음에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하나, 그 다음 코 여기 또 구멍 있죠? 여기 구멍에 넣고 또 하나, 그 다음에 여기 구멍에도 하나, 이렇게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면 되고요. 어디까지 해주시냐면 아까 맨 처음에 매듭, 요게 매듭을 첫 코로 사용한다 했었죠. 그래서 맨 처음에 떠졌던 여기 요 구멍까지 짧은뜨기를 한 후에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. 네, 여기까지, 여기가 마지막 코였죠. 단수링 걸려있던 여기까지 지금 하나를 떠줬어요.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원래 단면으로 편물을 이렇게 쭉 올릴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또 짧은뜨기 하고 올라가고 또 여기까지 와서 짧은뜨기 하고 올라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단면에 편물이 하나 나오죠. 그래서 단면에 편물을 뭐 2개 만들어줘서 이어주거나 그렇게 해서 가방 모양을 만드셔도 되는데 저는 바닥 모양을 이렇게 라운드로 타원 형태로 하나 떠준 다음에 그 타원형 그대로 삥삥삥삥 돌면서 단을 올려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가방 앞뒷면을 따로 떠서 연결해줄 때보다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뜨도록 할게요. 네, 어떻게 뜰 거냐면 이제 여기서 타원 형태를 만들어 줄 거예요. 그러면은 여기 요 사슬을 기점으로 여기 맨 처음에 만들었던 사슬을 기점으로 오른쪽 타원의 반은 지금 떠준 거예요. 그래서 나머지 반쪽 여기 옆면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타원이 되려면 여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위에 동그란 곡선 부분이 있어야겠죠. 그래서 그 곡선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같은 코, 여기 같은 코, 맨 마지막 코죠. 여기 같은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 더 해주세요. 짧은뜨기를 하나 더 이렇게 해주시고요.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요. 이게 좀 늘어질 거예요. 그래도 괜찮아요. 코가 좀 늘어져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위에 그 라운드 부분의 역할을 얘가 지금 해줄 거고요. 이렇게 또 다시 돌려서 이번에 여기 왼쪽 부분, 이 사슬 기준으로 왼쪽 부분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대칭이 되게 또 쭉 떠줄 거거든요. 그래서 또 이렇게 돌린 다음에 같은 코, 방금 떴던 또 같은 코에 하나를 또 떠줄 거예요. 짧은뜨기를 하나 떠줍니다. 굵은 실을 사용할 때는 좀 빡빡하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뜨시면 힘드실 거예요. 그래서 힘 조절을 잘 해주세요. 이렇게.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조금 돌아가 있는 느낌이 나는데 얘가 기점으로, 이 방금 늘어져 있는 얘를 기점으로 좌우가 지금 대칭되게 또 쭉 떠줄 거예요. 그래서 거기 지금 오른쪽 면에 첫 코, 그 다음에 얘가 첫 코고 얘는 여기 위에 라운드 부분의 역할을 해주는 옆면의 사슬이고요. 이쪽 방금 떠준 요거는 요 왼쪽 면의 첫 번째 코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지금 됐고요. 이 상태에서는 또 똑같아요. 여기 방금 코를 떠줬죠. 그럼 요 다음 부분, 다음 구멍에 또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해주면 되는데 저는 이 꼬리실은 그냥 같이 떠줄게요. 나중에 덧바늘로 정리하기 번거로우니까 같이 떠줄 건데 그냥 실을 여기 이렇게 뒤에 바짝 대주시고 그냥 같이 떠주시면 돼요.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바늘 위로 오게끔만, 이 바늘 위로 꼬리실이 오게끔만 둔 상태에서 그냥 원래대로 떠주시면 돼요. 어렵지 않아요. 이렇게 또 짧은뜨기 하나, 네, 이렇게 하나 해줬어요. 그럼 그 다음 구멍 또 여기죠. 여기에도 짧은뜨기 하나, 짧은뜨기 하나, 이렇게 지금 됐어요. 이제 조금 여기 아까 틀어져 있던 게 이렇게 대칭이 되는 것 되게끔 왔죠. 가운데로 이렇게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면 되는데 어디까지 뜰 거냐면 여기 헷갈리실 것 같은데
여기가 첫 코죠. 여기 첫 코 단수링 걸어줬던 곳, 요 단수링 걸어줬던 것 잘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일자로 머리가 있고 그 아래에 양쪽 다리가 있을 거예요. 양쪽 다리가 이렇게 양쪽 다리가 있고 그 옆에 또 다리 하나가 있을 텐데 그거는 기둥사슬 올려줬던 코예요. 기둥사슬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어요. 이거는 기둥사슬이고 얘 말고 옆에 보시면 이 단수링 걸려져 있는 첫 코 이렇게 보시면 머리 하나 있고 밑에 다리 2개 있어요. 이 다리 2개가 올라온 구멍이 있을 거예요. 여기죠. 여기. 이 다리 2개가 올라온 구멍. 아까 이 구멍에 저희가 첫 단 끝나고 나서 기둥사슬을 하나 올려줬고 그 같은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 해준 다음에 여기에 단수링을 걸어준 거예요. 여기가 마지막 코가 되는 거예요. 지금 뜨는 단의 마지막 코. 그래서 헷갈리시면 단수링 여기 표시해 주시면 돼요. 이렇게. 여기거든요. 여기까지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하나 짧은뜨기를 쭉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 마지막까지 떠주고 왔어요. 이제 여기까지 뜨셨으면은 잠시 멈추셔서 이제 코의 개수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. 맨 처음에 저희가 사슬 25개로 시작을 했죠. 뭐 변형해서 하신 분들은 원래 시작했던 사슬의 개수가 있잖아요. 그 사슬 개수대로 이쪽 면, 여기 면 또 사슬의 개수가 맞게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. 저 같은 경우에는 25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, 둘, 셋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25개고요. 아까 길게 옆쪽 면 라운드 지는 부분을 담당해줬던 요 친구, 요거 하나는 제외를 하고 요 바로 밑에 여기서부터 또 쭉 25개거든요. 그래서 25개,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하나 추가로 해줬던 요 아이, 그 다음에 또 여기 25개. 이렇게 양쪽으로 대칭되게 사슬의 개수가 있고 가운데에 추가해줬던 요거 하나만 있다고 하시면 맞게 하신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맞게 잘 되어 있으니까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 대칭이 되게 사슬의 개수가 양쪽 똑같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이쪽 면에서는 여기에 저희가 아까 요 아이 타원형의 여기 이 라운드 부분을 담당해주기 위해서 요 아이를 하나 넣어줬죠. 그럼 여기도 똑같이 넣어줘야 돼요. 이 아이 넣을 때 같은 코, 이 첫 코들과 같은 코에 하나 넣어줬었어요. 그럼 여기도 보시면 여기 첫 코, 이 아까 여기 단수리 거꾸로 계산해서 같은 코에 우리 여기 이쪽에도 또 넣어줬잖아요. 그래서 똑같아요. 이 구멍에 라운드 지는 부분을 위해 같은 코 하나를 더 넣을게요. 네, 같은 코에 하나를 더 넣어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또 하나 생겼죠. 그럼 얘도 이 아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여기까지 하면 타원형 모양이 생겼죠. 이렇게 되면 가방 바닥면이 완성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가방면 여기 이거를 그냥 총 합쳐서 1단이라고 할게요. 바닥면 1단. 바닥면에 1단은 지금 완성이 된 상태예요.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2단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마커링 맨 처음에 걸어줬던 곳 있잖아요. 여기를 빼주세요. 뺄 때 위치 잘 기억해 주세요. 이렇게 뺐죠. 그러면 여기 양쪽 다리, 이 사슬의 양쪽 다리가 보이실 거예요. 첫 코죠. 여기 첫 코의 양쪽 다리, 이 양쪽 다리 밑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.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가지고 나와주세요. 네, 여기까지는 일반 짧은뜨기 방법이랑 똑같죠. 근데 짧은뜨기를 할 때는 여기서 또 한번 이걸 감고 쭉 빼주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빼뜨기를 할 거예요. 빼뜨기는 뭐냐면 이 단을 마무리해주고 다음 단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빼뜨기를 할 때는 이 상태에서 실로 감아서 빼는 게 아니라 얘를 여기 이 아이 사이로 통과시켜 줄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쭉 가지고 와주세요. 쭉 가지고 오셔서 이 아이 사이로 통과를 시켜줍니다. 이렇게. 그럼 여기 지금 이 아이가 하나 새로 생겼죠. 이 사슬.
얘는 빼뜨기 코예요. 빼뜨기 코는 그냥 이 단을 마무리해주기 위해서 해준 아이기 때문에 얘는 코로 치지 않아요. 매듭이랑 같은 아이죠. 매듭도 원래 코로 치지 않았잖아요. 저희가 이 가방을 뜰 때는 코로 사용을 했지만 원래는 매듭도 코로 치지 않아요. 그 매듭이랑 똑같아요. 이 아이도 코로 치지 않아요. 그래서 이 아이는 나중에 초보자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이거 빼뜨기 코에 대한 인지를 안 하고 계시면 나중에 이 빼뜨기 코가 코인 줄 알고 여기도 코를 뜨세요. 그러면 원래는 이 아이는 코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여기까지 떠버리시면은 나중에 코의 개수가 하나씩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코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빼뜨기 코는 코가 아니다 라는 걸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.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까지 빼뜨기를 해줬죠. 그러면 이 바닥면 1단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. 마무리까지 빼뜨기를 사용해서 마무리까지 해줬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단을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짧은뜨기로 단을 올라갈 때에는 기둥사슬 하나, 그 다음에 이 기둥사슬이 올라온 곳 같은 코에 짧은뜨기를 또 하나 해준다고 했어요. 그러면 이 기둥코 올라온 거 여기 코죠. 쭉 따라오시면 여기 코죠. 여기서 지금 기둥사슬을 하나 올려준 거예요. 같은 코에 여기 같은 코에 또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하나 해줍니다. 짧은뜨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줬어요. 그러면 2단의 첫 코는 방금 해준 짧은뜨기가 되겠죠. 그래서 이 짧은뜨기 방금 해줬던 짧은뜨기 사슬에 첫 코 표시를 해줍니다. 이렇게 첫 코 표시를 해주시고요. 여기서도 또 잘 보셔야 돼요. 여기 짧은뜨기 해주기 전에 저희가 사슬을 하나 지금 만들어 줬었죠. 여기 사슬 기둥사슬이잖아요. 빼뜨기를 해줬고 기둥사슬을 하나 해주고 기둥사슬과 같은 코에 지금 짧은뜨기를 하나 해준 상태죠. 이 옆에 있는 기둥사슬은 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이 기둥사슬, 여기 빼뜨기, 지금 이 두 개의 사슬이 모두 코가 아닌 거예요. 이거는 무시하셔야 돼요. 여기에다가 코를 뜨시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표시를 할게요. 여기가 첫 코라고 짧은뜨기 한 요게 첫 코, 그 옆에 있는 얘는 기둥사슬, 또 그 옆에 있는 얘는 빼뜨기. 1단을 마무리해줬던 빼뜨기, 2단을 시작하기 위해서 올려준 기둥사슬. 이 두 개를 빼고 그 옆에 있는 요 사슬, 여기 사슬 보이시죠? 그 옆에 있는 여기 사슬, 양쪽 다리, 얘가 1단의 마지막 코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도 표시를 하나 해주세요.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첫 코를 하나 만들어줬으니까 저희가 또 쭉 이렇게 쭉 뜨겠죠? 짧은뜨기로. 그래서 짧은뜨기를 쭉 오셔서 여기 이 핑크색 마커링이 걸려져 있는 곳이 1단의 마지막 코였으니까 2단을 뜰 때도 여기까지만 떠주시면 돼요. 이 두 개는 뜨시면 안 돼요. 네,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. 나는 기둥사슬이랑 빼뜨기 코 이런 게 아주 구분이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단의 마지막 코, 그 다음에 첫 코 표시를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헷갈리지도 않고 뭐 다시 풀러서 확인해야 할 일도 없고. 네, 그러니까 꼭 첫 코와 마지막 코는 표시를 해주세요. 네, 그러면 또 같은 방법으로 또 쭉 떠볼게요. 여기 지금 첫 코 여기 떠줬죠. 그래서 단수림까지 해줬고 그 옆에 코 여기 사슬 양쪽 다리 밑에 비어있는 코가 있죠. 여기에도 또 짧은뜨기를 하나 뜰게요.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하고 또 그 옆에 사슬 양쪽 다리 밑에 비어있는 구멍이 있어요. 여기에 또 하나. 어려운 거 없죠? 이 방법대로 또 쭉 떠줄 거예요.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여기 사슬 다 넘어와서 쭉 해서 방금 마지막 코라고 말씀드렸던 이곳까지 짧은뜨기를 하나씩 쭉 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또 이렇게 마지막 단수림 걸려있던 마지막 코까지 완성을 했습니다.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빼뜨기를 해서 이 단을 마무리를 해줘야겠죠. 빼뜨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.
요거를 빼주시고, 위치 잘 기억하세요. 빼실 때 이 상태에서 바로 양쪽 사슬 다리 아래에 바늘을 넣어주세요.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또 실을 가지고 걸어서 나옵니다. 네, 이렇게 됐죠? 이 상태에서 바로 이 아이 안으로 얘를 통과시켜 주세요. 이렇게. 그러면 얘도 빼뜨기 코죠. 빼뜨기 코고 얘가 마지막 코였어요. 그쵸? 그러면 또 다음 단을 쭉 떴을 때 여기까지만 떠줘야 되는 거예요. 얘는 빼뜨기 코니까 뜨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여기까지 떠야 되니까 얘한테 표시를 또 하나 해줄게요. 네, 이렇게 하나 표시를 해줬고요.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단을 올라가야 되니까 기둥사슬을 하나 만들어주세요. 기둥사슬 하나 만들어줬고요. 기둥사슬. 그럼 이 기둥사슬이 올라온 코 여기죠. 이 기둥사슬이 올라온 코 여기. 그래서 여기서 저 코에 지금 하나 빼뜨기를 해주고 기둥사슬을 올려준 거예요. 이 상태에서 또 같은 코 기둥사슬 올라온 같은 코에 또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. 짧은뜨기 이렇게. 그러면 요 짧은뜨기 방금 해준 짧은뜨기가 첫 코가 되는 거예요. 세 번째 단의 첫 코가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또 첫 코에는 표시를 해주시고요. 그러면 요 기둥사슬, 이 첫 코 옆에 있는 기둥사슬 빼뜨기 코, 요거는 또 무시를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쭉 넣어가지고 여기가 마지막 코죠. 여기까지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. 그럼 그 이후의 단은 이제 짧은뜨기를 저희가 사용해서 짧은뜨기를 이용을 해서 좀 탄탄하게 이 가방 바닥면을 잡아준 거고요. 여기에 뭐 한길길뜨기를 이용하면은 여기 아무래도 구멍이 길기 때문에 소지품이 빠져나가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일단 요 밑단은 여기까지는 3단까지는 짧은뜨기를 사용해서 떠줄 거고요. 3단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는 이제 또 한길길뜨기로 또 윗단을 쭉 뜰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단까지, 여기 초록 색깔 걸려있는 여기 코까지 짧은뜨기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3단도 여기 마지막 코까지 지금 마무리를 해줬어요.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여기 빼뜨기와 기둥사슬 코는 건너뛰고 여기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첫 코에 실을 가지고 옵니다. 가지고 온 상태에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고 이 빼뜨기 한 코 전 코, 이 빼뜨기 코 전이 마지막 코니까 여기에도 다시 표시를 하나 해주세요. 이렇게까지 지금 됐죠? 그러면 짧은뜨기로 뜨는 단은 모두 마무리가 됐어요. 여기 바닥면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여기 총 2개의 단 짧은뜨기를 쭉 올려줬죠? 그러면 이제 바닥면은 탄탄하게 지금 떠진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위쪽 면은 저는 한길길뜨기를 이용해서 좀 빠르게 떠볼 거예요.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기둥사슬을 올려줘야 되는데 짧은뜨기와 달리 한길길뜨기는 긴뜨기부터 이제 해당되는 얘기인데 긴뜨기, 한길길뜨기는 이 기둥사슬이 한 코를 대체를 해요. 그래서 한길길뜨기의 기둥은 3개였죠. 그럼 기둥사슬 3개 올려줍니다. 하나, 둘, 3개. 이렇게 기둥사슬 3개를 올려줬어요. 그러면 짧은뜨기 때는 아까 우리 짧은뜨기 할 때는 기둥사슬을 하나 올려준 다음에 그 기둥사슬과 같은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 그럼 그 짧은뜨기가 첫 코가 됐어요. 그죠? 근데 한길길뜨기는 달라요. 한길길뜨기는 이 기둥사슬 자체가 한 개의 코예요. 그냥
그래서 같은 코에 뭐 한길길뜨기를 하나 더 넣거나 이런 게 없어요. 그냥 요 기둥사슬 3개가 첫 코를 하나를 그 한길길뜨기 코 하나를 대체를 하기 때문에 첫 코 표시를 방금 요 마지막으로 떠준 세 번째 사슬에 첫 코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여기다 걸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까지 하셨으면은 첫 코가 마무리가 된 거고요. 그럼 그 다음 코 여기 이 사슬 밑에 지금 요렇게 떠준 거죠. 얘네를. 그럼 그 옆에 코, 네, 그 옆에 코 얘네가 여기 딸려 나오는 요 사슬 옆에 코 여기다가 바로 한번 실을 감고 넣어줍니다. 그래서 뒤에 있는 실 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3개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앞에 거 2개 먼저 빼주고 그 다음 한 번 또 실을 걸어서 나머지 2개 빼줘요. 그러면 한길길뜨기 코 하나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. 얘는 기둥사슬 3개로 한길길뜨기 모양 하나를 대체해준 첫 코고요. 2번째 코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. 그러면 3번째 코도 똑같아요. 여기 바로 옆에 코에 감아서 들어갑니다. 감아서 들어가고 앞에 거 걸어서 앞에 거 2개 빼주고 또 걸어서 뒤에 거 2개를 빼줍니다.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죠? 나머지는 짧은뜨기로 저희 여기 단 올라왔던 거랑 똑같아요. 이 방법 그대로 또 쭉 떠서 여기 마지막 코 요 마지막 코까지 떠준 다음에 여기에 지금 마커링이 걸려 있죠? 여기 요 사슬 양쪽 다리 밑에다가 바늘을 넣고 빼뜨기 해줬던 거 똑같아요. 빼뜨기 하나 해주고 여기서 방금 했던 것처럼 기둥사슬 또 3개 올려주시고 3번째 사슬에 또 첫 코 표시 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길뜨기 또 쭉 하고 마지막 코까지 해주고 기둥 빼뜨기 하고 기둥사슬 올리고 빼뜨기 하고 기둥사슬 올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. 어려운 건 없어요. 이 한길길뜨기로 단을 총 4번째 네 번째 단까지 추가적으로 4번째 단까지 한길길뜨기로 뜬 후에 영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빼뜨기까지 한 거고요. 한길길뜨기로 4단을 추가적으로 더 떠줬어요. 그 상태에서 마지막 코랑 첫 코 위치까지 표시를 해줬고요. 이제 이 상태에서 따로 실을 끊지 않고 바로 여기서 손잡이를 떠줄 거예요. 손잡이 위치를 제가 잡아왔는데 손잡이 위치는 어디로 잡으시면 되냐면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마지막 코, 첫 코 이렇게 표시해왔다 했잖아요. 이 단수링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사슬을 하나, 둘, 셋, 넷, 다, 7번째 이 마지막 코 제외하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, 7번째에 껴줬어요. 이 위치. 그 다음에 여기 빼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10개를 지나쳐 주고요. 그 다음 코에 또 표시를 하나 해주세요. 이 2개 사이에 사슬이 10개 있으면 돼요. 그럼 뒤집어서 반대쪽도 에서는 이렇게 뒤집어서 또 뒷면에서는 아셔야 될 게 뒷면에서는 여기 기준으로도 표시를 할 거예요. 마커링 걸려있는 여기 마지막 코 마커링 걸려있는 기준으로 표시를 할 건데 어떻게 잡으시냐면 여기 기준으로 한 코를 빼주세요. 왜냐면 저희가 아까 여기 밑에 바닥면에서 타원형을 만들 때 양쪽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가운데 하나의 그 사슬을 추가를 해줬었어요. 기억나세요? 타원형의 옆에 타원형의 이 곡면을 만들어줄 사슬을 하나 추가를 해줘서 각각 양쪽에 25개씩의 코가 있는데 여기 끝에 하나, 그 다음에 여기 반대 끝에도 하나 추가를 해줬었어요.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가 첫 코고 여기가 마지막 코죠. 그 사이에
그 타원형의 역할을 해주던 그 코를 지금 표시를 안 해준 거예요. 그래서 그 코의 역할을 이 친구, 여기 단수링 걸려있는 친구라고 치고, 정확하게 정 가운데의 위치를 찾으려면은 이쪽은 여기 마커링 기준으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번째가 여기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번째.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죠. 이 위치죠. 근데 한 칸을 더 가주세요. 여기는 한 칸을 더 가주세요. 그래서 여기 한 칸 더 간 여기 이 위치, 여덟 번째 위치에 표시해 주시면 돼요. 이 단수링 기준으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여덟 번째 위치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. 여기까지 표시를 해주시고 이 단수링 마지막 사슬이 걸려있는 이 아이를 제외하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네, 10개의 사슬을 비워두시는 거는 동일해요. 여기 10개 바로 다음 코에 또 마커링을 걸어주시면 돼요. 여기죠. 지금 저는 좀 떠져있는 중간에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. 요것처럼 여기 위치에 표시를 해주시고 그 가운데에 10개를 놔둬주시면 돼요. 그래서 앞면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바로 여기서부터 7개를 셌으면 됐는데 뒤돌아서 뒤쪽 기준으로도 기준을 잡아줄 때는 여기 밑에 한 코를 더 만들어줬던 거를 계산을 해서 8번째에 걸어주셔야지 정 가운데의 위치에 딱 맞게 이렇게 핸들을 달 수가 있어요. 네, 그렇게 한번 표시를 해주세요. 그럼 핸들 뜨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여기 지금 빼뜨기 코까지, 여기 빼뜨기 코죠? 이렇게 지금 다 이 상태에서 끝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여기 초코 단수링을 빼주시고 이 위치, 이 초코 뺀 아래, 여기 사슬 다리 아래에 넣으신 다음에 이 상태로 짧은뜨기를 하나 할게요. 짧은뜨기 하나, 네,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. 여기도 표시를 하나 해줍니다. 방금 만든 초코에 표시를 하나 해주시고요. 그 다음 거에도 짧은뜨기 하나 할게요. 짧은뜨기 하나, 네,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거에도 짧은뜨기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 거 다음 거도 짧은뜨기. 또 그 다음 거에도 짧은뜨기. 이 마커 표시 전까지 짧은뜨기를 하나 쭉 해줬어요. 이 상태에서 여기 단수링을 제거를 해주시고 이 제거한 사슬까지 또 짧은뜨기를 하나 뜰게요. 네, 이 상태가 됐죠?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슬을 만들어 줄 거예요. 사슬, 그대로 사슬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. 그 다음에 또 사슬 2개, 사슬 3개, 사슬 4개, 사슬 5개. 이런 식으로 쭉 올리면 얘가 이제 이 가방의 핸들이 되는 거예요. 핸들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이 어느 정도 두꺼워가지고 사슬뜨기만 해도 되는데 사슬뜨기만 해도 어느 정도 두께가 나오고서 핸들로 쓰기 충분한데 저보다 얇은 실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짧은뜨기로 또 한 3개의 사슬을 사용해서 한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셔야지 이 정도 두께가 나올 거예요. 그래서 두꺼운 실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네, 이렇게 사슬로만 떠주셔도 돼요. 그래서 원하는 길이만큼까지 이 사슬을 쭉 만들어주세요.
근데 사슬을 개수를 기억을 해주고 계셔야지 반대쪽도 또 똑같이 사슬을 해야 되니까 원하시는 길이가 될 때까지 사슬을 만들어 주세요. 사슬이 이렇게 이어져서 여기에 붙겠죠? 그러면 원하시는 길이만큼 사슬을 뜨고 오겠습니다. 이렇게 끈을 쭉 땄어요. 이 정도 길이로 저는 48개 정도 사슬을 만들어 줬어요. 그래서 사슬 핸들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을 다 뜨셨으면 다시 여기 아까 표시해줬던 이 위치 있죠? 여기에 단수링을 제거를 해주시고요. 이렇게 여기서 이 방향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. 이 사슬 밑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시고 실을 가지고 나옵니다. 가지고 나와서 또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. 짧은뜨기 하나, 네,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줬어요. 그럼 이렇게 지금 붙었죠. 다시 이쪽으로. 그러면 그 다음 곳에도 똑같이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또 해주시고 그 다음 곳에도 또 짧은뜨기 하나, 짧은뜨기 하나, 그 다음에도 또 짧은뜨기 하나, 다음에 또 짧은뜨기 하나, 쭉 또 짧은뜨기로 가서 이 위치에서 원하는 사슬 길이만큼 동일하게 이쪽과 동일한 개수의 사슬을 쭉 떠주시고 여기 방금 여기 연결했던 것처럼 여기 연결하셔서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 다시 돌아오시면 여기서 이 첫 코에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 끝나요. 네, 그러면 여기 마지막까지 이 마지막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핸들을 만들어주고 오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지금 다 떠왔어요. 떠왔고 마지막 여기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면 되는데요. 이렇게 핀을 제거를 해주시고 같은 위치에 사슬 아래에 바늘을 넣어주세요. 그래서 가지고 나와서 빼뜨기 까지 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는 좀 실을 여유롭게 이제 돗바늘로 숨겨줘야 되기 때문에 실을 여유롭게 남겨주시고 잘라주세요. 잘라주시고 이 상태에서 쭉 빼주세요. 실을 쭉 빼주시고 네, 원래는 여기 빼뜨기를 했으면 여기에 매듭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. 근데 여기서 얘는 실이 두껍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매듭을 치면 이 매듭도 크게 돼요. 이렇게. 그래서 돗바늘로 숨겨줘도 이 매듭 때문에 모양이 안 예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매듭을 따로 지어주지 않고 그냥 바로 돗바늘에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. 이렇게 실을 돗바늘에 껴주시고 매듭을 안 지어도 얘가 단단하게 풀리지 않고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 바로 아래에 있는 사슬 사이로 한번 통과시켜 줄게요. 사실 어디로 지나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. 그냥 가까운 곳, 좀 얘가 기둥처럼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사슬에 이렇게 좀 빡빡하게 껴있을 수 있겠다 싶은 그 사슬 다리에 이렇게 넣어주세요. 지금 저는 여기 이렇게 넣어줬어요. 이 상태에서 또 계속 이렇게 틈 사이로 이 아이가 빡빡하게 고정이 되어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, 사이로 지나다니면 돼요.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실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. 네, 이렇게만 됐는데 벌써 깔끔하죠? 매듭이 지어진 큰 매듭도 없이 이렇게 이왕이면 여기 이렇게 무늬가 있잖아요. 이 무늬 모양을 최대한 비슷하게 좀 맞춰주시면서 하면은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곳에
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나다니면서 지나다니면서 실을 정리를 해주시는데요. 여기는 매듭을 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돗바늘로 좀 길게 여기 밑에까지 조금 탄탄하게 계속 끼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원래는 한 요 정도 정리됐으면 이렇게 잘라줬잖아요. 잘라줬는데 여기는 매듭을 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길게 한 요 정도까지는 돗바늘로 정리를 하고 올게요. 네, 그러면 이렇게 가방까지 다 완성이 됐어요. 이런 식의 에코백 형태의 가방을 떴고요. 여기서 그냥 마무리 하실 분들은 끝내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가을이니까 가을과 어울리는 그린색으로 여기서 포인트를 한 번 더 줘볼 생각이에요.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포인트 실을 사용해서 좀 더 꾸며주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시면 돼요. 네, 여기 가방끈 보시면 가방끈 따라서 쭉 내려오면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을 거예요. 여기 이렇게 이 라인 따라서 오다 보면 여기 구멍이 있을 거예요.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. 그래서 여기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실을 뒤에 대주세요. 이렇게 실을 대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실을 걸어서 그대로 이 구멍 사이로 가지고 나와요. 여기 여유실은 남겨주셔야 돼요. 이렇게 가지고 나왔으면은 이렇게 걸려있죠. 여기 안 빠지게, 이 실이 안 빠지게 손으로 안으로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.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여기 옆에 다음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.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실을 가지고 나옵니다. 이렇게. 그러면 빼뜨기 하듯이 이렇게 실이 걸려있죠. 2개 걸려있죠. 그러면 이 앞에 실을 여기 뒤에 사이로 통과시켜 줄 거예요. 빼뜨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. 근데 조금 너무 타이트하게 이거 빼뜨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울 수가 있어요. 가방이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이렇게 여유롭게 숭덩숭덩 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여기까지 되어 있죠. 여기 이 실을 잠깐 냅둬 주시고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이 하나 걸려있는 상태에서 또 다음 구멍으로 들어가서 가지고 나옵니다. 실을. 그러면 또 여기 이렇게 2개 걸려있죠. 또 하나 빼주시면 돼요.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. 여기 이 바늘에 걸려있는 이 실을 너무 이렇게 바짝 이렇게 하시면은 타이트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실을 조금 이렇게 여유롭게 두신 상태에서 이 정도 여기 이 가로 길이만큼 이 실을 여유를 둔다고 생각하시고 이 가로 길이만큼 이 실도 남겨주시면 돼요. 그럼 이 상태에서 또 다음 구멍으로 들어가고 가지고 나옵니다. 가지고 나왔죠? 또 빼주세요. 네, 이렇게 빼주세요. 그러면 일자로 지금 장식이 여기 들어가고 있죠. 줄무늬 장식이. 이 방식대로 해주시면 돼요. 또 여유롭게 여기 좀 남겨주시고 다음 구멍으로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고 또 빼주세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한 바퀴를 쭉 돌려서 여기 뒤쪽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마지막까지 다 하셨죠? 그러면 이제 이 상태일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실을 뒤쪽에서 연결을 해줘서 좀 바짝 이렇게 당겨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실을 이 정도의 여유실을 남기고 잘라주세요. 네. 그러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을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실을 여기 뒤쪽 구멍으로 보내주세요. 실을 뒤쪽 구멍으로 빼주시고 이렇게 뒤로 빼주셨죠? 그러면 여기에 2개의 실이 있을 거예요. 꼬리실이 방금 잘라줬던 실이랑
아까 시작할 때 만들어졌던 꼬리실이 있을 텐데 이 둘을 연결을 해주세요. 꽉 이렇게. 네,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화면에서 봤을 때 네, 빈 공간 없이 일자로 이렇게 줄무늬 패턴을 넣어줬어요. 줄무늬 패턴. 이 실들은 나중에 돗바늘로 또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. 저는 요 방법을 이용해서 조금 더 줄무늬 무늬를 넣어줄 거예요. 줄무늬 무늬를 넣어줄 거기 때문에 네,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위치에 방금 했던 방법을 이용해서 또 같이 떠주시면 돼요. 네,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이 떠봤던 요 가방 완성을 했습니다. 저는 위에 2줄의 줄무늬를 넣어줬고요. 아래 2줄 이렇게 해서 양쪽 모두 넣어줬어요. 이렇게 아직 돗바늘로 정리를 안 한 상태지만 이런 실들 돗바늘로 다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. 아까 여기 옆면 그 돗바늘로 정리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다음번 영상에도 예쁜 가방 뜨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